보시면 됩니다. 20번입니다. 한목적성을 위해서 나두부로가 제시하는 세 가지 가치관은 개인주의가 있고 단체주의, 문화주의 이렇게 있죠. 민주주의는 아니옵니다. 21번 시효제도죠. 시효제도는 것은 일정한 사실적 상태를 존중하기 때문에 정의가 좀 침해받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미 자체가 이거죠. 우리 소멸시효라는 것도 채권을 가지고 있다. 권리자죠. 하지만 10년간 불행사란다. 행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소멸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 권리를 가진 자, 이 권리관계보다도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죠. 사실상태. 이것을 존중해 주는 거다. 이 말은 어떤 정의적 시각보다는 일반적 법적 안정성, 이것을 더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효제도의 기본적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도 바로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적 안정성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 문제로 갑니다. 법에 대한 서술 중 잘못된 것하고 나와 있죠. 법의 이념은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되어 있다. 맞고요. 2번 법이 다른 사회 규범과 다른 점은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맞고. 또 3번 법의 최종적인 유권 해석이죠.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상 기법상에서 유권 해석이 있고 무권 해석이 있는데 유권 해석은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이 있잖아요. 최종적인 유권 해석은 사법 해석이죠. 우리 법관 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해석을 의미합니다. 맞았고요. 4번이 틀린 게 대부분의 국가는 속지주의 원칙에다가 속인주의를 보충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다음에 속주의라는 것은 영토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으면 전부 다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라. 외국인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아라. 이게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는 우리가 영토주의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속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적으로 좀 더 속인주의를 보충하고 있다. 보충. 속인주의는 혈통주의다 이런 말 씁니다. 이 말은 속주의는 일반적으로 애국이라도 대한민국 영토에 있으면 전부 다 우리 법을 적용받아라. 속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아라. 이게 속인주의죠. 원칙은 속주의를 취하는 게 보통입니다. 짧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5번으로 갑니다. 법원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들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법의 존재 형식, 인식 근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원, 일반적으로 법의 원천을 말합니다. 법의 존재 형식 또는 인식 근거,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법원의 기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크게 나누면 우리 성문법이 있고 또 불문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성문법으로서는 가장 최고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죠? 헌법. 그리고 법률. 국내법으로서는 법률 다음에 뭐가 있죠? 명령. 그리고 자치법규가 있다. 그리고 효력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조약이나 국제법규 등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약 등 국제법규도 있다. 조약 등 국제법규는 보통 국내법 효력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체결 공포된 조약, 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 효력을 인정할 것이고, 그때 효력상의 문제는 법률 동등설로 보는 게 기본 다투리지만 대통령 영향을 갖는 것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치법규는 여러분 그게 두 가지가 있죠. 조례가 있고 조례보다 아래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 규칙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것, 성문법입니다. 반면에 우리 불문법
이라고 하는 것은 자, 대표적으로 뭐였죠? 관습법이 있고 또 우리 판례법 그리고 조리가 있습니다. 조리는 불문법입니다. 조례는 성문법이고요. 아울러서 조리는 사물의 근본이지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관습법이라는 것은 항상 고려할 것 일정한 관습이 법적 확신을 취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습법이 되는 것이고 자, 판례법은 주로 불문법 국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판례법의 법원서를 보면 부정하는 쪽이 좀 다수설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관습법, 판례법, 조리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25번에 법원인데 옳지 않은 거. 자, 성문법이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자, 성문법이 법적 안정성하고 관련된다. 그래서 성문법은 일반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유리하다. 그래서 25번에 1번 틀렸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법적 안정성 확보에 유리하다. 불문법이 더 안정성에는 떨어진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2번. 자치법규는 지자체 구역 내에서만 효력 갖겠죠? 서울시 조례는 서울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조례는 경험법칙, 사회통념 등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대법원 규칙도 명령이지요. 그래서 우리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 법원이 만드는 대법원 규칙. 알겠죠? 이런 전부 다 명령적 효력이다. 법률보다는 아래 효력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바로 2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관습법의 성립 요건을 물어봤죠? 아닌 것. 일반적으로 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행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인 관습이죠. 관행이 존재한다. 자, 그리고도 법적 확신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 법적 확신은 규범적인 인식, 다시 말하면 그걸 위반하게 되면 아니 된다는 인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도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나 법률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등에 위반되지 아니해야 된다. 기본적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관행이 존재된다. 또 일반 국민이 법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법적 확신입니다. 자, 그리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아니한다. 맞죠? 자, 판결에 의해 가지고 인정이 돼야 된다는 성립 요건이 아니었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적 확신을 취득하면 되는 것이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인정돼야만 성립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29번입니다. 29번 문제는 민법 1조다.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자, 우리 민법 1조의 규정을 보게 되면 자, 민법에 우선 적용될 것이고 자, 민법에 규정이 없다면 관습법에 의한다고 나와 있죠. 관습법. 자, 관습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 자, 이 말은 이 관습법은 일반적으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민법이 없을 때,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비교로 보면 자, 우리 상법입니다. 자, 상법에는 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고 규정이 없다면 상관습법이지요. 자, 그렇게 보면 이기는 상법에는 보충적 사역을 띠는 것이죠. 예, 상관습법의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이 적용된다. 자, 그럴 때는 민법보다는 상위 효력이 되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뭐 변경적 효력이다, 또 대등적 효력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거니까요. 1번 관습법이 성문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틀렸죠? 우선적 효력은 보충적 효력입니다. 예, 관습법은 성문법에 비해서 보충적 효력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1번 틀렸습니다. 2번은 법원의 적용 순서를 정하고 있고요. 또 3번 그 순서는 민법, 관습법, 조리순이다. 맞고요. 자, 4번 상관습법이 있다면 상관습법은 민법보다는 우선 적용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선 적용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